오늘 셀트리온이 1.26 하락했고요. 헬스케어가 0.17, 제약이 0.57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11, 코스닥이 0.67 하락 마감했어요. 시장이 지지부진하고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시가총액이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 이유, 미국 국채금리 상승, 이게 첫 번째 이유겠죠.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제일 중요한 연준의 긴축의 속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이 확인이 되면 다시 한번 증시는 방향성을 보일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100선 추가 상승, 환율 4거래일 만에 상승했다, 이런 이야기겠죠. 달러 인덱스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머징 통화는 좋지 못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 또한 영향을 받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스닥의 차트인데요. 이게 전 세계 위험 자산의 바로미터잖아요. 보면 주봉인데요. 쭉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계속해서 달려왔어요. 가끔씩 쉬었던 기간도 있지만 제대로 쉬었던 적이 없었죠. 거의 쉬지 않고 달렸다 봐도 무방해요. 2020년도 3월부터 거의 11월 달까지, 2021년 11월 달까지 미국 증시는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래서 한 타임 쉬었다. 쉰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죠? 연준의 긴축, 우크라이나, 물가, 이 세 가지 이슈, 그리고 차익 실현, 이 부분으로 인해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나왔다.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가 좀 종식이 되고 연준의 긴축의 속도가 그림이 예상이 좀 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잠잠해져야 되겠죠. 이게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가게 되면 또한 명분이 생길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예요. 지금 보게 되면 거의 3 바닥권에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래량도 굉장히 없죠. 거기에 오늘 공매도 한 14%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거기에 공매도, 쇼까지 쳐서 심리를 무지하게 흔든다. 그래서 결국 포기하게 만든다. 그래놓고 수급을 차단해놓고 바닥권에서 그들은 계속 모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들의 의도를 알면 우리는 그들대로 뜻대로 움직이면 안 되겠죠. 왜? 항상 그 부분은 과거에서도 증명이 되었다. 보면 주가가 하락할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쵸? 거래량이 없다고요. 그리고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 거래량이 터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거래량이 없어요. 거래량이 없죠? 그리고 매집이 되면 거래량이 터진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없다. 이 거래량이 터지는 건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체킹해야 되는 건 기업 가치의 성장, 결국 실적에 대한 성장, 두 번째 실적에 대한 성장폭 기준점 위에 합병의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추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참고사항으로 차트를 좀 확대해봤어요. 과거를 보면 또한 현재를 직시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니까. 자, 이때죠. 박스권일 때 거래량이 없어요. 이때 또 누군가 모아갔겠죠? 그리고 터지죠. 그죠? 터집니다. 이때도 거래량이 없어요. 이때도 거래량이 없다. 거래량 터진다. 터진다. 그쵸? 거래량이 없다. 쭉 밀렸다. 이 단계에서 누군가 모아갈 것이다. 그래서 추세가 전환되는 시기는 우리는 반드시 기다려야 된다. 왜?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니까. 이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이유입니다. 셀트리온, 캐나다서 항암 바이오시밀러 CTP16 허가 신청 완료. 글로벌 8조 원 시장 정조준. 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제품 라인업이 추가가 된다는 소식이죠. 이제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에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여기에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가 추가가 되고요. 23년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의 제품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됩니다. 한 가지가 부가가치가 큰 제품들이에요. 어제 방송에서 언급드렸지만 셀트리온 제품의 원가 경쟁력, 10만원이면 1만원, 만원이면 1,000원. 우리의 가격 경쟁력, 그룹의 모토라고 언급드렸죠? 이 제품 라인업이
추가가 계속해서 된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입니다. 본격화된 ADC 치료제 시장, 주목받는 국내 연구는 국내 바이오 기업들 차세대 항암 치료제 ADC 개발 활발. 기사 내용을 한번 훑어봤는데요. 사실 국내 ADC 원탑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창업 이래 ADC 한 우물만 팠다. 자, 그래서 여기 알테오젠도 나와요. 알테오젠은 SC제용으로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회사지만 ADC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로 우리 셀트리온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익스다 테라피utics와 함께 ADC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에 나섰다. 익스다에 지분을 투자했죠.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작년 8월까지 FDA로부터 승인받은 10종의 ADC 중 6종이 최근 3년 이내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ADC는 매년 새로운 임상 건수가 증가하며 발전하고 있다. ADC 글로벌 기술 수출과 공동 연구, 인수합병 등의 소식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자, 볼게요. 레고캠 월드 ADC 워즈 2021 최고상 4년 연속 수상. 글로벌 경쟁력 갖춘 최고 ADC 기술로 평가. 그래서 사실 ADC 기술은 국내에서 더 이상 의미가 필요 없어요. 논의가 필요가 없다. 레고캠이 최고입니다. ADC 분야는. 그런데 이 ADC 최고의 신약 후보 물질 또는 전임상, 임상 1상 단계에 있는 제품을 어디다가 수출을 했냐? 바로 익수다. 익수다 테라피utics의 레고캠은 익수다 테라피utics의 ADC 플랫폼 LO 8억 달러로 확장. 그래서 ADC 플랫폼 기반 약물 3개에서 6개 타깃, 신규 톡신용 권리도 추가, 총 딜 규모 4.7억 달러에서 8.1억 달러로 증가. 그래서 영국 익수다 테라피utics, 우리가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권한, 결국 우리 회사라 봐도 무방하겠죠. ADC에 대한 투자가 우리 셀트리온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세대 신약을 만들 수 있는 항암제 분야에서 우리가 신약 기술력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분야예요. 그래서 얘네 제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제품화를 시킨다는 거죠. 최종 제품화를.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대한 부분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셀트리온, 익수다, 레고캠, 삼갑 로맨스, 한국 ADC 운명 달렸다. 그쵸? 삼각 로맨스. 익수다도 자체적으로 ADC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PBD 톡신이라 그래서 2세대 톡신이에요. 1세대, ADC도 1세대가 있고요. 2세대가 있습니다. 이 2세대의 이 ADC에서 굉장히 뛰어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익수다 자체도 PBD 톡신이라 그래서 2세대 톡신입니다.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이 독성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도 기술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그리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그 이유가 또 하나 여기 있다는 거죠. 바이오 시밀러 글로벌 개발 현황. 인생이 흐른다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일리아부터 세계 구조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2023년 6월 특허권 종료. 임상 3상 진행 중인 기업. 셀트리온, 삼성에피스, 삼천당제약, 알테오젠, 암젠, 코테러스, 포마이콘.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9개 기업 참여, 경증 환자 예상. 스텔라라 CTP43. 세계시장 구조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2023년 9월 특허권 종료. 임상 3상 중인 기업 셀트리온, 암젠, 테라. 임상 1상 진행 중인 기업 삼성바이오에피스, 동아ST의 한 개 기업. 셀트리온이 가장 앞서 있음. 프롤리아. 세계 시장 6조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2025년 특허권 종료. 임상 3상 진행 중인 기업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산토스. 임상 1상 진행 중인 기업 5개 기업 임상 중. 졸레어. 세계 4조 블록버스터급 의약품. 2023년 특허권 종료. 임상 3상 진행 중 기업 셀트리온, 테바,
2개 기업밖에 없습니다. 셀트리온은 선호도 높은 피하 주사제로 개발, 최선두권 기업, 바이오시밀러 글로벌 개발 기업 평균 5개 정도 개발, 글로벌 기업 참여는 1개에서 2개 기업, 나머지는 삼성 바이오에피스 및 신생 기업들입니다. 어마무시한 경쟁 치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오리지널 의약품 대 셀트리온 2파전 가능성 높습니다. 대규모 개발 중 시밀러 전부 글로벌 임상 진행 중 기업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에피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기업은 유럽, 중국, 한정된 지역, 임상 진행 중 혹은 시밀러 소규모, 대한민국 기업들이 많이 참여, 삼천당제약, 동아SD, 알테오젠 준비 중인 기업도 있습니다. 오리지널 의약품, 셀트리온 시밀러 의약품 2파전에 삼성 바이오에피스 정도가 경쟁 가능 예상됩니다. 어마무시한 경쟁 치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빠른 3사 합병하고 빨리 가자라는 뜻일까요? 빠른 3사 합병하고 가자. 그날까지 2018님께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면은요. 어제 기준 셀트리온 그룹 3사 시총합계가 약 35조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3사 합병했을 거고 코스피 10위권입니다. 셀트리온 그룹 주가가 현재 전고점 대비 약 60% 하락한 상태입니다. 전고점을 회복한다면 통합 셀트리온의 시총은 약 86조 정도입니다. 그러면 단번에 코스피 3위에 진입합니다. 전고점 회복은 꿈같은 이야기라고요? 그때보다 회사는 더 발전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크게 성장한다면 전고점에 다시 못 갈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성장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과 회계 이슈 등으로 인해 수급이 왜곡되어 주가가 빌빌거리는 것뿐입니다. 올해 순이익 전망치를 대입한 통합 셀트리온의 PER 전망치입니다. 2020년까지는 높은 PER을 평가받았습니다. 최소 86.8, 최대 158.9까지 평가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PER 60에서 80 박스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이익이 증가가 정체되면서 시장 평가가 매우 박해진 것이죠. 시총은 2020년 말 82.4조에서 44.3조까지, PER은 박스 하단으로 56.9까지 밀렸습니다. 자, 보게 되면 PER 40, PER 100, 이게 PER 100, 이게 PER 40이에요. 최근에 93, 158, 86.8, 105를 봤다가 3사의 PER 평균이 56.9로 나와 있다. 그러나 2022년도 기준점으로 보면 PER이 무려 24.2로 나와 있다. 역사상 밸류가 가장 싼 구간에 들어와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를 잘 인지하시고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그 이유라 생각을 합니다. 하방 세력들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경쟁으로 인해 성장성이 둔화되었다. 레퀴놀의 부진이 아쉽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필요하다 등등 이러한 핑계들은 저들의 필요에 따라 갖다 붙이기 마련입니다. 경쟁이 없는 시장이 어디 있으며 레퀴놀의 가치를 언제 인정하기는 했습니까? 램시마 SC 및 유플라임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는 합니까? 신규 출시 예정 중인 제품들에 대해서는 왜 이런 방구도 없습니까? 그리고 지들 마음대로 분식회계까지 들먹이면서 주가를 마이너스 60% 수준까지 밀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올해에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이익 증가가 둔화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 트룩시막 공급 조절 및 변동 대가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판을 위한 대규모 영업 인력의 충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합병을 앞둔 시점에서 모든 악재들을 털어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재들을 모두 털어낸 올해에는 그 반대 효과, 기저효과로 인해서 기존 산마의 매출 및 이익은 더 큰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램시마 SC 유플라이마도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을 털어내고 올해에는 본격적인 성장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키트도 1조 가까운 매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통합 셀트리온 기준으로 매출은 전년보다 약 63% 증가한 4.2조 정도,
순이익은 82% 증가한 1.4조 규모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현재 PER이 24.2배 수준입니다. 작년 순이익을 대입해도 PER이 44.3 수준으로 과거에 비해 매우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역사상 가장 저평가 수준에 들어와 있다 생각을 합니다. 2020년까지 성장주라서 높은 PER을 적용했고 이제는 성장이 정체되어 낮은 PER을 적용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셀트리온은 여전히 실적이 뒷받침되는 성장주가 맞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매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올해 매출, 이익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출 및 이익이 저의 평가보다 더 좋을지, 그렇지 못할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그러나 작년보다 큰 폭의 성장은 확실합니다. 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매출 및 이익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면 시장의 평가도 달라지겠지요. 순이익 예상치에 PER 70을 적용하면 통합 셀트리온의 시총은 약 100조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넘버 2 LG에너지솔루션이 약 102조, 넘버 2도 가능하다. 합병을 통해 공매도 놈들의 쇼커버까지 이끌어낸다면 확실한 2의 자리를 굳히는 것입니다. 2018년 초순 셀트리온 단독으로 코스피 3위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합병까지 한다면 목표는 당연히 이보다 더 높아야 하지 않을까요? 말이 나온 김에 합병 시기에 대한 저의 의견도 처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기에 합병을 추진하겠다는 회장님, 서정진 회장의 말씀 때문에 5월 초순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사주 매입 이후 한 달. 일리가 있는 의견이지만 저는 6월 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1분기 실적 우려 때문입니다. 셀트리온의 실적은 분기 최대 매출이 전망되지만 정작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헬스케어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통합 셀트리온의 바이오 매출, 헬스케어 바이오 매출 이꼬르. 그래서 헬스케어의 바이오 매출 실적이 무척 중요합니다. 셀트리온의 실적과 그리고 사실 셀트리온의 주가와 동행하는 부분이 크겠죠. 작년 4분기에는 레키노라 매출이 약 1천억 반영되었지만 이번 1분기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화이자양 인플렉트라 분량이 작년 하반기 2배 규모로 공급되었습니다. 화이자 재고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와 같은 공급이 지속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트록시마의 반등과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등의 성장이 레키노라 및 화이자양 감소분을 어느 정도 상쇄해 주겠지만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2분기부터 하반기로 갈수록 헬스케어 실적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1분기 실적이 최대 매출이 아닌 상황에서 5월 초에 합병 이사회 결의안을 발표한다면 7월 주총 전후 실적 모멘텀을 합병에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월 말 합병 결의안을 발표하면 두 달 후 8월 말 주총이 열리게 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 직후 만약 서프라이한 실적 발표에 주가가 반응한다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매수 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지난 주총에서 두 회장님의 발언에서 찾고자 합니다. 두 부회장님의 회계감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합병을 위한 기업 결합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들은 어렵지는 않아 이를 처리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하다. 따라서 이사회 결의까지 약 3개월 정도 본다. 분명 제 귀에는 이러한 뉘앙스의 발언으로 들렸습니다. 따라서 3월 주총에서 3개월을 더하면 6월 말이 되겠네요. 그러나 회사에서 모든 준비를 완료했다면 5월 초에 바로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5월 초이든 6월 말이든 시간 차이도 별로 길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머지않은 시기에 합병을 추진한다는 사실이며 합병을 통해 회사의 가치가 다시 평가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사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회사를 믿고 나쁜 놈들이 한강에 뛰어가는 날들을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2028년 그날까지. 제 목소리가 지금 조금 목이 아파가지고요.
목소리가 마지막에 좀 작아졌는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목을 너무 많이 쓰니까 목이 조금 아픈 것 같아요. 다음 방송에서는 목소리를 조금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